미친 집값을 잡은 이재명 2022년까지 57만 6천 공공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이제 할 건데요. 아주 살기 좋은 안전한 주택으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나는 유럽처럼 진짜 예쁜 주택을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경기도가 진짜 예쁜 경기도가 되겠죠. 우리나라도 그런 데가 좀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런데 뉴스에서 어떻게 발표를 하냐면은 이제 원가 공개 그 이후에 이제 나온 얘기잖아요. 공공주택. 그러니까 그 전에 비해서 11배를 더 많이 지어서 공공으로 짓고 원가도 절감해서 지으니까 얼마든지 낮은 가격으로 임대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집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런 분위기가 확산이 되면서 이제 서울 집값 때문에 완전히 맨날 그 집값 오르네 빨리 사야 되네 마네 완전히 막 박 터지네 마네 신문에 얼마나 그걸 계속 달구었잖아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도봉박홍기가 아이고 큰일 난다 계속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속지 마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잠잠해졌잖아요. 근데 지금 뉴스에서는 진짜 웃기는 게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경기도에서 이재명 도지사님이 완전히 발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완전 달아오를 때 탁 발표해가지고 지금 잠잠해진 거잖아요. 근데 신문에서는 아이고 정부에서 이걸 발표해가지고 집값을 잡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CCTV도 마찬가지예요. CCTV도 국회에서 그거 통과시키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의사들한테 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 법 만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용기도 없어요. 전부 쫄짱부들인가요? 어떻게 해서 그게 완전히 또 폐기가 됐대요.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가 거기 이제 도립병원도 있고 공공병원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이제 주권자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제서야 방송국에서 발표하기를 국회의원들이 다 폐기하고 이재명 후보자가 의사들하고 완전히 맞짱을 뜨고 토론을 할지언정 하겠다고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되는 걸로 그렇게 또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상호 기자님이 이재명 패싱을 언제까지 할 거냐고 딱 그렇게 따끔한 얘기를 한 거예요. 왜 도대체가 이렇게 눈치를 보는 거죠? 있는 그대로 말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가짜 뉴스는 엄청나게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 김부순이라는 이 마귀 할멈이 찌끄리는 거의 완전히 무슨 뭐 정신병 환자인지 허언증 환자인지 모르는 이 여자가 하는 얘기는 무슨 뭐 중요한 기사인 것처럼 맨날 실어내요. 온갖 그냥 매일경제, 한국경제, 무슨 헤럴드 경제, 뭐 서울경제, 중앙일보는 맨날 맨 앞에 나서죠. 그리고 조선일보, 요즘에 동아일보는 좀 잠잠하더라고요. 김부순 뉴스가 더 이상 흥미를 좀 잃었는지 여기는 모르죠. 또 나중에는. 하여튼 이 사람들이 지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신문 그 믿음에 대한 신뢰도가 전 세계에서도 완전 저 바닥인 거예요. 부패지수가 최고 높잖아요. 저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 그래갖고 그게 얼마나 못 사나요. 완전 쓰레기통이 뒤져가면서 사는 사람이 그냥 수두로 빽빽하잖아요. 그렇게 부패하고 마약이 그냥 넘실넘실되는 그 끔찍한 그러니까 완전히 부패의 지옥인데 거기랑 우리나라가 언론 환경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더 하거나 얼마나 창피한가요? 그거 누가 만들었나요? 조중동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계속 나오는 것들은 매일경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어차피 그 아류예요. 전부 다 삼성에서 삼성 족벌 체제를 어떻게 유지해보기 위해서 나라를 가지고 완전히 나라 돈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아닌가요? 진짜. 예. 그러니까 이제 한겨레하고 경향신문이 그래도 겨우겨우 숨통을 좀 틔워주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김부순이 미친 여자 글 일단은 안 싫더라고요.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안 싫어요. 그래도 그나마 정상적으로 가야 되겠다고 노력하는 신문이 있다는 거 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송국이 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KBS, MBC, JTBC 전부 다. JTBC가 또 이번에 이 미친 여자 김부선 마귀 할멈 말입니다. 이 여자가 또 3억 원 자기 명예 있다고 명예소송으로 한다고 하면서 이 엄흉한 강홍석이하고 둘이 서가지고 인터뷰하는 걸 갖다가 또 무슨 중요한 것처럼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시사저널에서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언젠가는 JTBC가 뒤통수 칠 거라 생각해요. 이런 짓거리 하는 걸 보면은. 뉴스에서는 교묘하게 삼성의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척하면서 시사에서는 또 이런 미친 여자가 하는 얘기를 무슨 중요한 것처럼 탁 만들어 올려요.
그러면 JTBC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좀 영향력이 있는데, 아우, 우리도 해도 되겠지 하면서 채널 A는 갖다 놓고 사람들 불러다가 계속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그러고 있어요. 돈도 안 아까운 건 모르겠어요. 무슨 짓인가 모르겠어. 그래갖고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국민들은. 이제 그만해라, 지긋지긋하다, 역겹고 토 나온다. 왜 꽃뱀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신문에 맨날 오르락내리락 하느냐. 그만해라, 이거예요. 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미친 집값을 잡았잖아요. 그럼 국회의원들이 도저히 의사를 못 이겨갖고, 폐기시키고 있는 CCTV를 갖다가, 이 사람들하고 맞짱 떠가지고 이걸 도입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주택가 뒷골목에 노후주택을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차가 넘치나고 있잖아요. 차가 너무 많으니까 온갖 학교마다 그냥 차를 다 대놨더라고요. 학교 운동장에 애들 뛰어놀아야 될 그곳에. 예. 그런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어떻습니까? 그 노후주택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을 해가지고 민간 소유 주차장을 지역 주민들과 같이 공유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가 설치비를 일부 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도 주민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금도 작게 들어가 좋고 고효율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복지천사에다가 이렇게 정책 내놓는 것마다 주권자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깜빡깜빡 넘어가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부 다 정부에서 한 것이냐 그렇게 매스컴에서는 떠들고 이재명 도지사는 이름 싹 빼고 완전 적폐들하고 싸워가지고 겨우겨우 하나씩 하고 있는 이 일을 물론 밀어붙이고 있죠. 어마어마하게 강한 힘으로. 우리 주권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미친 여자를 계속 중앙일보 JTBC가 나서가지고 온갖 경제신문하고 이 더러운 짓거리 행패를 계속 부리냐는 거예요. 이제 싫단 말이에요. 주권자들은 그만해라고. 김부선, 엄용한 강용석 그만하라고. 나라가 이게 뭐예요, 나라가. 창피하지도 않아요? 정말로.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게, 나와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한국 살 때는 사실은 정말로 너무 골치가 아파가지고 뉴스 같은 거 보지도 않았어요. TV도 아예 없었지만.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온갖 이번에 이 사건, 촛불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그 땅콩 사건 때문에 실은 이렇게 내가 뉴스를 뒤지다가 지금 이 상황까지 왔는데 말입니다. 이 상황이 오고 보니 이거는 국민들이 나서서 싸움을 안 하면은 이것은 완전히 그냥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폐 세력들, 이 완전 자한당 이 적폐 세력들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삼성의 족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법농단을 보면 그렇잖아요. 이러니까 지금 사실은, 청와대에도 이 사람들하고 지금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남북 문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은 이 사법농단, 이 언론의 이 농단을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안 하면 나라가 정상적으로 굴러가겠습니까? 이게 완전히 비정상이 뒤틀려가지고 내가 볼 때는 믿을 거라고는 이상호가 만드는 가짜뉴스 이거 여기에 대한 폭로하고 데일리 뉴스 비평하고 김어준 이 정도 믿을 수 있어요. 뭐 또 김용민 이분도 지금 이제 요즘 뉴스 브리핑 하더라고요. 이것도 좋은 거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이제 숨통이 좀 트이는 겁니다. 전부 가짜고 거짓말이라니까요. 이번에 JTBC에서 이 미친 마귀 할멈이 3억 손배소한다고 그걸 갖다가 딱 내는 걸 보면서 JTBC 분명히 우리 주권자들 뒤통수 칠 가능성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딱 보면서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그거 보면서. 그리고 이 심재철 이 사람 말입니다. 보니까 2013년도인가요? 그 누드 사진 국회 본회의장에서 회의에 집중 안 하고 그거 보다가 들켜가지고 윤리위원회에서 한번 얘기됐던 사람이더라고요. 이 사람도 참 답답한 사람이고 한심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 꼴을 보라 이거예요. 예. 지금 무슨 국회의원을 뽑아준 사람들은 주권자들이에요. 법을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람을 뽑아놨더니 엉뚱하게 완전히 무슨 클릭을 갖다가 뒤에서 조정해가지고 청와대 문건을 빼내가지고는 발표를 하지를 않나. 자기가 누드 사진 그거 보고 있었는데 그거 누가 카톡 보낸 거라서 거짓말 탁 잡아떼면서 있잖아요. 자기가 클릭하고 들어가고 광고 그것도 다 밝혀진 거예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 자한당 이 사람들은 단체로 썩어 빠졌어. 김성태도 그렇고.
아유, 우리나라에서 완전 도려내야 될 사람들이에요. 완전 평화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전쟁이 그래 좋으면은 어디 가서 무기 속에 들어가 가지고 단체로 그냥 싹 없어졌으면 좋겠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청와대에서 보니까 오히려 이 짠돌이로 살림을 잘했더라. 그게 더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뭐 바에서 주점에서 단란주점에서 뭐를 해먹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했던데 보니까 그것도 순 그냥 치킨 뭐 아니면은 이름이 바지 알고 보니까 무슨 호프였고 막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리고 뭐 돈을 한꺼번에 뭐 사람들한테 그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돈을 갖다가 따로따로 줬다고 또 그것도 뻥쳤던데 그것도 알고 보니까 인수위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어떤 인력이 완전 갖추어지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더라고요. 그건 쏙 빼고 돈 다 해먹은 것처럼 또 얘기하고 심지어 이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자한당에 있는 대표적인 그런 나쁜 형태의 그런 그 정신 상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수구 꼴통. 지긋지긋해 진짜. 자한당 국회의원들 다 썰어 없애야 되는데 이것들은 아우 징그러워요. 하여튼 우리 주권자들이 이런 사람들을 용서하면 안 됩니다. 민주평화당하고 정의당 그쪽에다가 그래도 그나마 힘을 실어줘야 된다 생각해요. 그나마가 아니고 반드시. 자한당은 정말로 소멸돼야 된다. 이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도 북한에서도 이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때까지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평화를 방해한 사람들 아닌가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을 저는 20대 중반을 좀 넘어서 이제 탁 읽게 됐는데요. 얼마나 그때 이제 완전히 또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때 나는 이제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나쁜 남자 근성이라는 것이 이제 나쁜 사람이라서 이제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더라고요. 이 토맛이라는 사람은 직업은 의사예요. 그리고 이제 와이프로 결혼한 여자는 아주 지고지순한 정말 순결한 여자하고 결혼을 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원래 가지고 있는 성향은 굉장히 쾌락적이에요. 쾌락적이고 순간을 즐기고 자기의 욕망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결혼을 이렇게 이제 순결한 여자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나약하면서도 또 자기의 분명한 선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어떤 영혼의 고귀함 이런 데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는 두 가지가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순결한 여자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이 여자 입장에서는 이 남자가 전체예요. 근데 이 남자 입장에서는 이 여자가 이만한 거 중에서는 이제 이 정도 컵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컵의 존재는 너무 소중해요. 그렇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만한 세계는 전부 다 살아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가벼움이죠. 그래서 이 남자가 사랑했던 사비나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는 화가예요. 이 여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쾌락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순간을 즐기면서도 또 이제 화가니까 깊이 사유하는 지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너무너무 잘 맞아요, 진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결혼은 하지 않고 결혼은 또 이렇게 아주 그냥 순진무구하고 게다가 순수하고 그런 여자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여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남자를 온전히 다 사랑해야 된다는 게 너무 끔찍한 일이잖아요. 근데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남자에게서. 이 남자의 매력에서.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갈등이 시작되고 동시에 갈등이 인생 전체를 침식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물 하나하나에게는 그럴 만한 어떤 그런 배경과 사정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밀란 쿤테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영혼의 깊은 통찰력이 그런 사람들의 캐릭터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살아생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당시에 이제 토맛이라는 사람의 인격체를 딱 분석을 해보면은 우리나라 여자들이 좋아하는 나쁜 남자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옛날인가 뭐 요즘은 뭐 인기 없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영화에도 나쁜 남자라는 주인공이 나왔죠. 굉장히 그거는 저질스러운 남자였는데 아주 매력 있는데 나쁜 남자
그런 캐릭터 있잖아요. 그런 이제 캐릭터가 이렇게 매력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결혼을 하면은 이제 완전 죽음인 거예요. 완전히 초죽음이 되는 거죠. 이 테레자처럼. 이거는 프라하의 봄이라는 영화로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디에고 리베라나 프리다 칼로랑 결혼했던 디에고 리베라가 토마시하고 비슷한 케이스다. 그리고 이제 피카소가 또 이런 토마시하고 비슷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나름대로 이제 정립이 되는 거죠. 그런 매력, 그런 다이나믹한 매력이 있잖아요. 지적이면서 그러니까 지성도 없고 이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순결한 것, 순수한 것에 대한 아름다움을 알면서 그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내 인생 전체를 완전 침식시켜 버릴 것이냐,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데서 더 큰 매력을 찾을 것이냐, 뭐 하여튼 왜 그런 인간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어떤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너무너무 중요한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그런 사람을 볼 때 분석하는 능력을 나에게 좀 줬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너무너무 이제 그 책을 나에게는 감사한 책이다. 알랭드 보통이 그때 그 당시에 썼던 러브 에세이랑 이 책을 나는 두 개를 늘 끼고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썼던 책을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제 독자가 제대로 이 두 사람에 대한 독자가 됐죠. 그 사람들이 책을 다 읽었으니까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또 알랭드 보통도 자기 인생의 책이라고 해가지고 이 밀란 쿤테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소개했더라고요. 그래서 난 또 더 깜짝 놀랐어요. 난 두 사람을 동시에 그러고 있었는데 알랭드 보통이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을 보고는 정말 많이 놀랐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보게 된 책이 불멸이라는 책인데 어쨌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책은 이건데요. 20대에 굉장히 20대는 많은 것을 알아내야 돼요. 로맨티시즘에 빠질 것이냐, 그것은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알랭드 보통도 지금에 와서 얘기하거든요. 인생에 있어서 로맨티시즘은 결혼하기 전까지만 빠져야 된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결혼도 하나의 어떤 동맹관계, 동지관계가 돼야 되잖아요. 나를 지켜주고 내가 그 대상을 지켜주는,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맨티시즘에 빠져서 이 토마시하고 테레자처럼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 여자는 그런 불행을 그냥 그대로 안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이 그냥 그 사람의 삶 전체가 되고 죽을 때까지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살다가 죽죠.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뭔가 정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단초가 되었던 책이었어요, 저에게는. 누군가 20대 분이 계신다면 어느 상황이든 다 상관없겠죠. 어차피 우리는 인생 전체를 다 관통하게 돼 있잖아요. 10대든 20대든 30대든 70대든 80대든. 그러니까 언제 읽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시간을 지나왔네, 내가 이 시간을 지나갈 거네, 이런 식으로 해서 만나게 되는 아주 불멸의 책이다. 이 책 또한 명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화이팅! 바이!